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신나는 화요일입니다. 중공이 반격을 했고요. 대포 맞고 소총으로 결사항전하는 꼬라지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 좀 시원하게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할 내용이 많고 해서요. 간략하게 기본적인 체크하고 놀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반 지수 그래프 확인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유가는 초반에 좀 오르는 듯 하더니 이내 하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 견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환율, 위안이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2019년 최저로 폭락해서 0.8%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잖아요. 7위안 돌파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게 만약에 7위안을 시키려면요,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야 되고요, 중공이. 7위안 위로 솟구치게 내버려 둔다면요, 미국이 가만두지를 않겠죠. 자,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 환율이 더 심각합니다. 정말. 이미 그 환율 전망 등 몇 가지 영상에서 충분히 다루었어요. 이제 다른 주제가 많아고 밑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전망 다른 영상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권 수익률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장기채 중심으로 하락해서요. 이 말은 채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수 속에 크게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3M 10year yield 커브 다시 살짝 역전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역전이 이제 리세션 신호라고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해석하지 않기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매도 자금이 채권 매수 자금으로 이 자금 이동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미국, 중국, 중공 관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는요, 준 G20 서밋 인 자펜 다음 달 일본에서 G20 서밋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트럼프하고 시진핑 서밋이 are likely to meet, 아마 만날 것 같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are likely to meet.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중공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미국 대표들 있잖아요. 라이트하이저하고 문유신하고 베이징으로 초대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만날 일치 장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건 곧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공이 600억 불 6월 1일부터 관세 기존에 5 내지 10% 있던 거를 20 내지 25%로 인상했다는 겁니다. 지금 2천억 불 쳐맞고 600억 불 갖고 이제 대드는 거죠. 더 이상 수단이 없잖아요. 얘들은 다 사용했으니까. 주로 트럼프 지지 기반으로 알려진 농산물을 타겟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1년 전 논쟁으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요, 결론적으로 중공 못 버티죠. 중공 수입 품목 중에서요, 가령 중간재나 필수 산업재 이거 수입 안 하면 중공 산업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수입 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수출 규제가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손도 못 대고 기껏해야 이제 만만한 게 농산품이라고 보는데, 이 농산품도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중공은 기본적으로 식량을 수입해야 합니다. 식량 수입국입니다. 중공은 에너지도 수입해야 되고요, 식량도 수입해야 됩니다. 이래 되면은 일단 여기다 식량에다 관세를 갖다 때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수입 물가 상승, 국내 소비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앞구멍으로 관세 받아갖고 이제 뒷구멍으로 보조금 풀어야 되겠죠. 뭔가 꼼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요, 미국이 식량을 무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볍게 하죠. 이렇게 심각하지만 내용은 엄청 심각하죠. 중공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 있는데 우리 신나게 구경하는 거죠. 이 무기화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농산물은 되게 1년 단위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첨단화되어 있습니까? 미국 농산물 시장도 거기도 완전히 최첨단 시장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번 이게 지금 당장 딱 끊어버리면은 지금 농사 지은 거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 이후에 농민들이 생산물 종류를 조정해버리면은 누가 손해봅니까? 중공이 직격탄을 받는 거죠. 네. 곡물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의 애송이들 같은데요, 이런 생각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냥 무작정 대들고 들이미는 것인지 일단 재밌습니다. 신나게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중공 이 전략을 평가해 보면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시간의 주제를 벗어나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하시겠죠? 예. 저는 결론이 멍청하다고 봅니다. 예. 자꾸 미국 덫에 걸려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그 협상의 재행점이 뭐였느냐, 커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매우 강한 합의 이행 담보 장치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이행 담보 장치 중에 준공 법률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준공이 다 합의했다가 막판에 번복했다는 거죠. 이게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준공이 지금 뭐라고 어저께 이렇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No one should expect China to swallow bitter fruit. 어느 누구도 준공이 자신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비더 프루트 삼킬 것을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개기겠다 이런 뜻인데요. 예, 한번 개기 보십시오. 평가 여기나 약간 한번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요구처럼 법률 개정하는 거 맞잖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공명정대하잖아요. 법은 일종의 사회 계약이잖아요. 예? 개인들도 약속하면은 합의하면 서면으로 남기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그 합의, 즉 계약이 당사자 간의 법이죠. 이때는 사적 자치 계약 자유니까 기존의 국내 법률보다도 이 계약이 먼저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법 위에 있는 거 계약이잖아요. 그래, 당연한 건데. 국가도 약속했으면 조약 또는 법으로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 국내법이 국제기준에 미흡하니까 국제기준으로 맞춰라, 이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당연한 것을 준공이 지금까지 안 하고 양아치질을 계속 해왔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이 당연한 걸 안 하고 계속 양아치짓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쪼압으로 깨버려야죠. 그러면 뭐 말로 해서 안 되면 깨버려야지 뭐. 예. 예? 미국이 중공한테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모든 국가에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예? 정당한 제대로 된 법에 의한 지배죠.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인치가 아니라 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법치국가를 추구하니까요. 예. 한국도 미국과 같이 놀면서 국내법, 국제기준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중공한테만 저러는 거 아닙니다. 예. 미국에서도 관세 부과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그 누가 부담하느냐 논쟁이 다시 붙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표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어떤 맹렬한 자유 토론 국가 아닙니까? 토론 진짜 연락이 하잖아요. 예. 예. 웬만한 그 사실 연구소에서도요 다른 국가급 이상의 광범위한 주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국가죠. 예. 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확실하게 그럼 이런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저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생산자 물가에 영향 없다. 페드 부의장 클라리다가 말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 성장에나 물가에 영향 없다. 이것이 이제는 팩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산을 했겠죠. 슈퍼컴퓨터 매일 돌렸을 거 아닙니까? 결론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리다가 미국이 추가로 2천억 불에 대해서 그러니까 10%를 25% 올린 것, 그 영향은 아직은 분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의 신중한 농구로 지금 전용한 겁니다. 일종의 핑계 비슷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팩트인데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미국은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사 좀 이따 하더라도 미국은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것이 또 커들러 입장입니다. 네. 중공은 골병들어 알타가 뒤진다는 겁니다. 트럼프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게 폭탄 트윗을 날렸는데요. 제가 자세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요, 드디어 절친, 맨날 친구라 그러잖아요. 친구는 무슨, 절친 시진핑을 직접 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트윗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멋진 딜을 거의 다 했는데 진핑이 네가 막판에 털어버렸잖아.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You backed out. 네가 발 뺐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You backed out. 이거 트럼프가 진핑이 욕하는 겁니다. 이 지금 뭐 정상들끼리 뭐 이렇게 뭐 개 어쩌고 씨 어쩌고 이렇겠습니까? 안 그러죠. 이거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니 자꾸 개기지 말고 합의하는 게 좋을 끼다. 너 그러다 크게 다친대. 왜냐고? 중공에서 기업들 다른 나라로 다 떠난다는 거야. 베트남으로 가고 다른 동남아로 다 기업들 떠난다는 거야. 중공 거 너가 만든 거 비싸서 살 사람이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예, 예, 트윗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국인들 관세 걱정 뚝 해라 이겁니다. 트럼프가 미국인들 관세 부담할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공이 다 부담한다는 거야. 이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has been proven recently. 최근까지도 계산 다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말은. 계산 끝났다는 겁니다. 예? 계산 끝났다는 건 뭡니까? 계산 다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그 핵심 관료들 하는 말은 철저하게 검증된, 그것도 수십 번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트럼프가 말만 씹으리는 허풍쟁이 넉다리로 오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계산이냐? 뭐가 증명되었다는 겁니까? 이게 트럼프가 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25%딱 매기니까 기껏 미국인 부담은 4%, 적어도 21%, 중공 정부가 보조금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중공 수입품에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요, 중공 정부 금고에 있던 돈이 미국 금고로 위치 이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장사 왜 안 합니까?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친구 진핑아, 고시 그만 피워. 합의해. 그러다가 너 크게 다쳐. 이러는 겁니다. 예, 여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수 더 나갑니다. 미국이 관세 한 푼도 부담 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아, 중국에서 안 사고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되잖아.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미국에서 만들어 사용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즉, 리쇼링 정책, 트럼프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듯이 러스트 벨트 지역, 미국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제조업 지표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성장 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중공에서 관세 처맞는 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다른 관세 없는 나라들로 지금 떠나고 있다고. 당신 진핑아, 너 이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취지로. 지금 직접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트윗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공에서 관세 처맞는 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다른 관세 없는 나라로 지금 떠나고 있다고. 지금 러시아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닐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것이 진핑이가 그토록 합의를 예언하는 이유이지. 이렇게 트윗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합의해라 이겁니다. 합의하는 게 좋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너 점점 더 얻어 터진다 이런 뜻입니다. 무섭습니다. 트럼프 이 주종과 논거들 제가 그러니까 중공 붕괴 진행 과정 이런 거 비롯해 갖고 지금까지 쭉 여러 어떤 영상들에서 말해 오고 있는 것과 거의 100% 동일합니다. 네. 트럼프 트윗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놀라고 소름 끼치고 그래도 한편 제가 헛소리 하는 건 아니구나. 제가 지금 말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내가 한 말 트럼프가 했다고 내 말이 맞다는 증명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도 틀리고 트럼프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틀릴 확률보다는 맞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더 열심히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예. 원화 환율이요. 지금 박살나갖고 지금 1.1% 박살났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악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국 경제에 대한 악재, 금년 들어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상순에 수출 감소가 딱 뜨면서 더 이제 확실하게 그 환율이 위로 날아가 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업들 국내 투자 안 하고 해외 투자하는 것 같아요, 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라고요. 한국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투자를 안 해요. 해외에서 투자하고 있다고요. 예. 이게 지금 구체적인 약세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 리세션 가능성 더욱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문제라든가 북한 리스크나 또 미국이 북한 선박 납포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악재가 지금 쌓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하여튼 오늘만 10원 이상 급등했고요. 1188원선에서 지금 멈춰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전 최저점이 1064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무려 124원 폭등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5월 수출 감소 현상 이거 저는 좀 심각하게 보여요. 네.
수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은 또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순수출 효과 X 빼기 M, 수출 빼기 수입. 이 효과는 더 악화돼 갖고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21.9억 불. 예, 적자. 뭐 전년 동기 대비 보면은 금액 기준 6.4% 감소인데요. 일평균 수출액은 13.6% 감소입니다. 야, 이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 5월 수출도 마이너스 간다면요. 지금 한국은 수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도 지금 기업 투자도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1분기 안에 투자를 2분기 하겠습니까?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네. 그러면 2분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 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러면 리세션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수출 데이터 중에요. 어저께 별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중공 수출이 16.2%로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베트남 수출이 거의 30% 이제 급증을 했는데, 이게 중공에서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거를 지금 나타내는 건지 이게 이제 주목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될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현재까지 26.8%, 중간재 비중이 79%라는데 이거 계속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했잖아요. 중공에서 딴 데로 떠난다고. 이 현상이 한국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데이터로 확인해 가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한국의 중공 수출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뭐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감소한다 이겁니다. 예. 이런 점을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 관련 또 중요한 팩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북한 말이죠. 방송은 봄 가뭄 아주 심각한 모양입니다. 심각한 모양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상 전문 업체에서도 이걸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팩트인 것 같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봄 수확 작물, 봄에 이 밀, 보리, 봄 감자 이걸 수확을 해야지 지금 이 춘궁기에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엄청 감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식량난은 심각하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쌀과 옥수수 이게 주식인데 이건 아직 이양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뭄 피해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팩트인데 여기서 참 저는 의문점이 말이죠. 왜 저곳은 20여 년 이상 해마다 식량이 절대 부족하냐 이겁니다. 분명한 거는 김정은과 충성 집단들 위한 식량은 언제나 차고도 넘치는 거 아닙니까? 식량이 창고에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농작물 수확하면 그 대부분 강탈에 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배금은 찔끔 줘버리고 나머지는 굶어 죽던가 알아서 해결하라 이거 아닙니까? 식량은 저거 먹으려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고요. 그래서 굶주림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의문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주민을 인질로 잡고 인질을 고문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팩트는요. 계속 지난번 어떤 영상에서 제가 한번 북한이 결국 중공은 북공 버리고 북공은 핵 버리고 항복하느냐 뭐 이런 걸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분석한 근거가 이거였는데 근거가 뭐냐면은 중공이 금년 3월부터 북한과 중공 간의 밀무역을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중공을 강하게 요구를 한 거 아니냐. 너 북공 밀무역 단속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 중공이 단속할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팩트는 북공과 중공 간의 밀무역 엄청 지금 엄격하게 단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금수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공에서 쌀을 사서 합법적으로 북한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북공에 있는 한약재 이런 거는 합법적인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재를 팔고요. 그 돈으로 이제 쌀을 사는데 휘발유를 사는데 휘발유는 금수품이잖아. 휘발유를 사서 이걸 휘발유를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그걸 바깥에 쌀 포대기로 위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 포대를 위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입을 했는데, 밀무역을 했는데, 이거를 지난 2월까지는 엄청 이렇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기름이 부족하지 않은 거죠. 3월 들어서부터 딱 막았다는 겁니다. 관련되는 밀무역업자들, 그 전에 중공의 세관 당국들이 다 묵인을 하고 그냥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가차없이 걸리면 그냥 감옥에 쳐넣는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아주 중요한 팩트 같아서요. 계속 이거는 과연 이렇게 엄격히 단속해 나가는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 태도, 정말 짜증나는 태도 또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뭐 인도주의 식량 지원 검토 이거를 공허한 생색내기다 이렇게 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개성공단 제기하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주사파 정권 왜 이렇게 북한한테 압박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북공애들 참 영리합니다. 한 끼 밥보다 돈벌이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 있으면 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구차하게 식량 지원 구걸 안 해도 어차피 조금 지원 받는다는 겁니다. 유엔의 제도의 결과물이니까요. 지원하는 게 WFP, 이게 걔들 일이잖아요. 지원하는 거 없으면 걔들 일거리 없어지잖아. WFP 애들. 그래서 이런 쿠글 양식 조금 얻어먹는 거 어차피 얻어먹을 거고 그거는 그냥 당연히 먹는 거고 이거보다 더 크게 먹자 이런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쟤들이 계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점은요. 개성공단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미국이 만들고 또 지키고 있는 이런 밸류 체인,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제 제재를 어기고 남북이 개성공단 가동하면요. 남북이 공동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재라는 것은 한마디로요. 미국의 질서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시장 접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은 개성 무덤이 되는 겁니다. 남북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로 만약 북한의 지하자원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뭐 시가가 뭐 천문학적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랄을 합니다. 생지랄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시가가 뭡니까 도대체? 이 주사파 깡통들 답변 한번 해봐. 시가가 뭐야? 또라이 새끼들 말이죠. 시장에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시장에 접근 못하면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시장에 접근하려면요. 시장 경제 질서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 지지해야 됩니다. 시장 경제 질서 가지려면요. 사유재산 보장해야 됩니다. 이 재산권 보장은요. 인권 보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게 생명권입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신체의 안전입니까? 그런데 재산 없는 생명, 재산 없는 신체의 안전 공허하죠. 그래서 생명권이건 신체의 안전이건 재산권이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보장은 생명권 보장 못지않게 기본권 보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번성시키는 수단, 툴로서 자유민주주의 선택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인권이죠. 인권보장이죠. 인권보장의 핵심은 사유재산 보장이고요. 이런 것을 전제했을 때 북한 지하자원이 비로소 그 시장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VOA 방송에서요. 미사일 발사하고 평양 부유층의 백화점에는 이 고급 브랜드 제품이 막 넘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식량 지원을 해야 하는지 식량 지원을 안 하려니까 그 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지켜보자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쟤들은 맨날 미사일 쏴 제끼고 또 그 백화점에는 완전히 막 그 세계 1류급 고급 브랜드 그 제품이 지금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해줘야 되냐? 이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그로 첨부하였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북공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값싸고 효율적인 수단이 식량 지원 하나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쌀 한 톨, 돈 1원도 안 주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업참 마속의 심정으로 안 줘야 결국 북공 집단이 핵을 포기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배고픈 주민들이 스스로 식량 창고 열도록 기회를 한번 줘 보자고요. 그 다음에 수소 경제 영상에서 이렇게 댓글을 주신 분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투입해서 수전해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소 전기 만드는 거 이거 멍청한 짓입니다. 왜냐하면요 물 분해용 투입 전기보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만드는 전기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촉매 효율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투입 전기로 물 분해할 때 손실 발생하고요 수소로 연료전지 발전할 때 손실 발생합니다. 손실 없는 100% 에너지 변환 장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의 결론인 겁니다. 네. 부생수소를 활용해서 부생수소의 그 범위에서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틈새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생수소보다 더 많은 그 수소가 필요하면은 대규모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소 대량 공급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대량 수소를 물 분해로 얻는다면 이는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수소를 얻기 위한 물 분해용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 수소 얻는 투입 전기를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일정 범위에서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는. 예? 예. 만약 탄소를 태워서 물을 분해하기 위한 그 전기를 가스를 태운다거나 석탄을 태운다거나 기름 태워서 얻는 그런 전기를 사용한다면 이건 멍청한 거라는 겁니다. 예. 이건 뭐 멍청한 정도가 아니고요. 멍청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큰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신나게 놀자 하십시다. 예. Thank you. See you tomorrow.